먹어야 되는 영양소의 기준도 다르고 소화력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퍼피 사료, 그리고 성견용, 그리고 시니어 사료 해서 세 가지 라인들 중에서 믿을 만한 애들로 한번 골라서 추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석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출기선 수의사입니다. 저번 영상이 이제 우리 가격대별 사료 추천이었잖아. 막 10,000원 이하 사료에는 이런 게 있다. 뭐 10,000원에서 20,000원대, 막 우리 100,000원대 사료도 있다. 우리 사료 이렇게 많이 알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료가 많이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었어. 어떤 거요? 나 새로 이제 강아지 키우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 사료 뭘 먹이면 좋을까요? 이런 댓글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육아나 똑같아요. 사람도 이제 새로 애 키우기 시작하면 새 생명이잖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 이런 거와 똑같이 뭐 일단 펫샵 같은데 아니면 보호소 같은 데서 이제 요 사료 먹이라고 줬는데 이거 사료 그냥 언제까지 먹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뭘 줘야 되는 건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리고 봐보면은 가끔은 그냥 좀 엉겹결에 이렇게 데려오실 때도 맞아. 있잖아. 그러면은 자견하고 또 성견이 먹는 게 달라야 된다는 그조차도 몰라. 맞아. 어린애들 그리고 팔팔한 청년들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가는 노견들 먹어야 되는 영양소의 기준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사료의 종류도 다르고 소화력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퍼피 사료, 그리고 성견용, 그리고 시니어 사료 해서 세 가지 라인들 중에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누구한테나 추천했을 때 별로 문제되지 않고 어느 정도 품질이 보증되어 있고 회사 자체도 좀 커서 믿을 만한 애들로 한번 골라서 추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좋네, 가봅시다. 가보자고. 첫 번째 사료는 퍼피 사료입니다. 퍼피 사료 중에 첫 번째 사료는 아투 퍼피 연어 1.5kg 42,000원짜리 사료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맞아요. 근데 퍼피 사료들이 사실은 어덜트 사료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단백질 함량, 그리고 이제 지방 함량, 막 육류 함량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비싸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퍼피들이 가장 많이 먹는 로얄 캐닌 퍼피 사료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비싼 편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투는 확실히 추천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사료인데 특히나 퍼피 라인 국내에 수입되는 몇 안 되는 메이저 사료 중에 하나입니다. 육류 함량이 일단 85%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 그리고 전 성분을 공개하고 AFCO는 뭐 당연히 충족됐고 최근에 리콜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무난하면서도 굉장히 육류 함량이 높은 사료다. 근데 이제 좀 열받는 포인트가 영국에서 왔는데 이제 제조는 스페인이다라는 점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까는 부분이기는 하죠. 약간 뭐 그런 거네. 애플도 막 만들 때 인도에서 만들고. 애플 다 중국에서 만들지. 애플 중국산이에요. 근데 이제 아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보통 이제 퍼피라인 같은 경우에도 단일 육류 LID 사료입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연어인데 뭐 연어를 특히 가져온 이유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보통 어린 나이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눈물 자국 생긴 애들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 많이들 키우시는 강아지들이 흰 강아지들이 많거든. 뭔가 되게 이쁜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파 보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런 애들 중에서 생선류 먹였을 때 사라지는 애들도 꽤 있어서 퍼피 사료 중에서 이제 연어를 조금 추천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연어로 가져와 봤는데 뭐 종류는 애기가 알러지 안 보이는 잘 먹는 걸로 아무거나 먹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주 원료가 신선한 연어 68%, 건조 연어 17%, 고구마, 사과, 이집트콩, 완두콩, 맛난 올리고당이 뭔지도 모르겠어. 맛나다는 뜻인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지. 농담이잖아. 일단 맨 앞에 두 개 연어랑 건조 연어가 합쳐서 85%예요. 나머지는 보는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육류 함량이 높고 조단백 조지방 함량도 퍼피 사료에 걸맞게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충분히 먹어도 영양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끔 잘 설계되어 있고 원료도 믿을만하고 회사도 믿을만하고 기호성도 좋고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먹여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메가3도 3%대로 굉장히 높고 어린 아이들이 먹었을 때 진짜 와 이거 잘만 먹어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이제 보통 펫샵이 됐든 이제 보호소가 됐든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 보호자님들이 어린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오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좋은 사료는 못 먹여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어. 좀 영양이 부실한 사료를 먹다가 집에 와서 새로 집에 왔으니까 야 너네 이제 성공했어. 맛있는 거 먹고 살아. 맛있는 거 먹고 살아. 내가 아투 사줄게. 그러고 이제 사와가지고 딱 먹였는데 토하고 설사하고 그치. 뭐 가끔 더 심한 경우에는 피똥 싸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너무 기름지고 너무 고단백을 먹어서 그래. 원래 먹던 거를 먹다가 천천히 바꾸셔야지. 천천히는 보호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입니다. 정말 천천히 한 2주 3주에 걸쳐서 정말 조금씩 요런 고단백 고지방 사료를 조금씩 섞어가지고 바꾸셔야지 100% 아투를 갑자기 준다 그러면은 100% 설사하거나 토하거나 다른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좋은 마음에 좋다고 하니까 샀는데 갑자기 샀어. 먹으니까 토하더라 설사하더라 이런 말을 100% 듣게 돼 있어. 내가 이 영상 올리자마자
보나마나 댓글에 이거 좋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100% 토했어요, 설사했어요, 피똥 쌌어요, 이런 얘기가 달릴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정말 미리 말씀드리는데 천천히 바꾸셔야 됩니다. 펫샵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펫샵이라고 하는 거는 펫을 파는 거잖아. 아무래도 그 고객들이,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작은 강아지, 작은 고양이, 귀여운 강아지를 선호해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눈이 딱 보면 딱 귀여우니까. 근데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 그치, 작은 애들을 선호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 돼? 품종 자체를 작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밥을 잘 안 줘. 밥을 부실하게 줘가지고 애들이 좀 안타깝지만 좀 야위게 만들면 그거를 본 보호자님들은 귀엽다고 애기를 사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펫샵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오자마자 요런 사료를 주면 난리가 난다. 난리 나서 병원에 와요. 이제 이거 누가 추천했어요? 그러면은 케어펫이라는 유튜브에서 봤어요. 하지 마세요. 진짜 몇 알씩 더 추가해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투 말고 다른 사료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리젠 퍼피 스몰 브리드 강아지 사료 1.8kg입니다. 퍼피 사료도 그렇고 노령견 사료도 그렇고 추천할 때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를 저는 조금 더 추천해요. 아무래도 어린애들은 조금만 문제돼도 진짜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추천하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리젠 퍼피 스몰 브리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오리젠의 사료들이 그렇듯이 이 오리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단백 고지방입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가격이 착하죠? 1.8kg에 34,000원이면 방금 아투보다 굉장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오리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의 챔피언 펫푸드라고 하는 데서 만든 전통이 있는 사료 중에 하나고 특별히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최근에는 없어요. 오리젠 퍼피 스몰 브리드 성분 볼게요. 사용 원료 신선한 닭고기 18%, 생연어 12%, 생칠면조 고기 10%, 뭐 메를루사 4%, 청어 4%, 칠면조 간 4% 등등등 무난한 사료인데 아까 봤었던 아투 사료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오리젠 사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섞여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게. 닭도 들었고 연어도 들었고 칠면조도 들었고 메를루사, 청어 막 이것저것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알러지가 의심되는 친구들은 먹기에 좀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도 훌륭하고 어린아이들이 먹었을 때 굉장히 성장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것들이 풍부한데 중요한 건 너무 단백질원이 여러 가지 골고루 들어있어서 알러지가 생길 확률이 있기는 하다. 알아두셔야 돼요. 안 맞으면은 바로 바꾸세요. 퍼피는 안 맞는다고 이게 참고 먹이거나 그러시다가 진짜 중요한 성장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워도 안 맞으면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래서 샘플을 사. 퍼피는 솔직히 설사 2번만 해도 우리 발발 떨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먹일 때 조심하셔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조단백 조지방 함량 너무너무 높은 사료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리젠 퍼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가 육류인데 그 중에 3분의 2가 신선육, 3분의 1은 건조육. 건조육도 나쁜 곡이 아니에요. 육분이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료다. 세 번째 브랜드 몬지 비 와일드 그레인 프리 퍼피 앤 주니어 오리 2.5kg 52,000원입니다. 가격이 비싼 것 같지만 2.5kg니까 용서해줄 만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몬지는 사실 제가 평상시에 막 엄청 좋은 말을 했었던 건 아닌데 몬지를 어린 나이, 늙은 나이에 추천드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몬지는 일단 너무 오래된 브랜드야. 이 브랜드 자체가 1963년 이후로 단 한 번의 리콜 사태도 없었던 이탈리아의 역사 있는 사료 브랜드다. 수치만으로, 저 포장지만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들이 있어. 맞아요. 이 브랜드들이 주는 신뢰감, 그리고 이 사료 브랜드가 오래 지속되면서 쌓아온 거래처들. 뭔 말이냐면 원료를 수입할 때 사료 브랜드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공급처를 뚫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단가도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좋은 고기를 공급받기도 어려워요. 근데 몬지처럼 196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료를 판매하고 있는 이런 회사에서 야, 나 사료 한 80년째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오리 고기 공급할래? 그러면은 오리 농장, 도축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원료들이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높을 확률이 높다. 원재를 보겠습니다. 퍼센테이지 다 써있죠. 이런 사료들이 사실은 믿을만해. 영양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좋아요. 영양 조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균형 있게. 퍼피 입장에서 균형 있게 해요. 성견이나 시니어가 이런 거 먹으면은 굉장히 과합니다. 강아지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한 좋은 원료로 되어 있는 맛있는 사료를 세 가지 추천드려봤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알아서 먹이시면 되는데 세 가지의 이제 특장점은 오리젠은 단백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 들어있다. 뭐 아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대신 오메가3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몬지는 오메가3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투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좀 보장되어 있는 좋은 사료를 먹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견용 사료. 성견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통 1살에서 한 7, 8살 정도를 말을 해요. 가장 팔팔한 청춘, 소화 능력도 좋고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 그런 일반적인 건강한 강아지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사료 중에서 3개 꼽아봤습니다. 우리가 뭐 항상 추천하던 것들이 사실은 다 성견 사료예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호불호가 갈릴 만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호불호가 갈릴 만한 영양 조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는 좀 더 널리 알려져 있는 브랜드 중에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강아지 사료 추천해줘 했을 때 그냥 추천해줄 만한 사료들로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파미나 N&D 오션 독 사료입니다. 2.5kg에 58,000원. 비싼 편이죠. 파미나 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탈리아 사료예요. 파미나 사료 굉장히 훌륭한데 사용 원료 퍼센테이지도 대구랑 건조한 대구 이런 것들 좀 메인이 될 만한 애들은 적어놨죠. 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진짜 감지덕지예요. 그리고 보증 성분 보면은 굉장히 무난하게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공개했네요. 0.4%로 딱 적절한,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은 적절한 정도의 나트륨까지 공개되어 있는 좋은 사료입니다. 요 사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뭐냐, 일단 오메가3 함량이 2.3%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물론 아투는 더 높긴 했어요. 조단백도 30%로 적당히 높고 조지방도 18%로 살짝 높긴 한데 그렇다고 췌장이나 그런 데가 기능이 멀쩡한 친구들이 못 먹을 정도의 함량은 절대 아니야. 원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대기업 그리고 이탈리아의 좀 검증된 원료들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맛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선 사료 중에서 파미나 사료 좀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어덜트 사료는 짧게 치고 넘어갈게요. 짧게. 네, 어덜트 사료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추천을 많이 드려가지고 팔팔한 우리 청춘용 사료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고 심도 깊은 추천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위에 링크 영상으로 가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더 많은 사료들에 대해서 다뤄놨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고네이티브 스몰 브리드 연어 1.5kg 사료입니다. 27,000원. 훨씬 저렴하네 지금. 훌륭하죠. 지금까지 나온 애들에 비해서 훌륭해. 고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고 아일랜드산 사료예요. 원료가 굉장히 풍부해. 육류 함량이 70% 수준으로 맞춰져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보조제라든가 그런 거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잘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의사들이 가장 좀 무난하게 성견용 사료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조금 추천 자주 드리는 편이에요. 뼈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조회분이 살짝 높은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가격대에 연어가 이렇게 들어간 사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연어뿐만 아니라 고네이티브 사료 거의 모든 것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절한 가격대에서 좋은 원료로 만든 사료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익스트루전 사료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네이티브 사료 추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게 들어갔을 때 조회분이 높을 수 있는 거지 조회분이 높다고 안 좋은 건 아니잖아. 이게 상관관계가. 세 번째 사료 오픈팜 독 로우 믹스 에이션트 그레인 와일드 오션. 멋있는 말 다 들어갔어. 멋있는 말 굉장히 다 들어갔는데 이 사료 자체도 굉장히 멋있는 사료야. 오픈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미국에서 그 막 친환경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뜨고 있고 뭐 2024년에 좀 유명한 강아지 사료 평가하는 그 사이트에서 뭐 1등 하기도 했고 미국인들이 좀 되게 좋아하는 미국에서 뜨고 있는 사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렇게 좋게 말하진 않았어. 좋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상세 육류 함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얘가 몇 프로, 얘가 몇 프로, 얘가 몇 프로가 써있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제가 막 엄청 좋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실제로 뭐 전화했을 때 물어본다거나 했을 때 육류 함량도 당연히 풍부하고 그리고 요 사료 같은 경우에는 1.58kg에 54,000원으로 굉장히 비싼 편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육류 어류 함량이 낮을 수가 없죠. 네 번째까지인데 낮을 수가 없는 정도로 이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요 사료 한번 가져와 봤고 요 사료는 보기 전에 하나를 사진을 봐야 돼. 어떤 거? 이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료처럼 생긴 킵을 그리고 동결 건조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싸구나. 그래서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료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 이 저 코코볼처럼 생긴 익스트루전이나 오븐 베이크 원료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동결 건조 사료까지 알아서 그냥 토핑으로 넣어놨어. 별사탕처럼 들어있습니다. 건빵하고 별사탕이 지금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사료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요 사료들 같은 경우에도 뭐 동결 건조 원물을 육수로 코팅했대. 동결 건조와 뼈를 사용한 육수로 코팅해서 사료 자체의 기호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등록 성분량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성견들한테 추천하기 좋을 만한 등록 성분량을 가지고 있고 사용한 원료들도 어류들이 4순위까지 꽉꽉 채워서 들어가 있는 좋은 사료다. 근데 난 살짝 걱정되는 게 이거 왠지 애들이 골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골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별사탕만 골라 먹는 애들은 곤란해요.
마음 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저렇게 별사탕을 해놨다는 건 별사탕 말고 저 코코볼도 맛있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야. 건강한 성견들이 먹이기에 너무 좋은 사료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시니어 사료입니다. 보통 노견들이 사료 고민 제일 많이 하죠. 우리 유튜브 들어와가지고 사료 고민을 할 수 있는 노견들은 굉장히 행복한 노견이야. 노견이 아프면 병원 가면 다 처방식 주고 처방식 아니면은 안 돼요 라는 말을 듣고 오신 다음에 처방식만 먹이고 계세요. 애당초 포기해. 사료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얄 캐닌 힐스를 까면서도 나이 들면 만나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로얄 캐닌 힐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건강할 때 로얄 캐닌 힐스 왜 먹어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만나게 돼요. 시니어 사료 첫 번째 추천 또 몬지네요. 몬지 내추럴 슈퍼 프리미엄 미니 시니어 치킨 사료 3kg에 46,000원. 가격 훌륭하죠. 몬지 사료가 비와일드 라인이랑 그냥 일반 라인이 있는데 요거는 일반 라인이에요. 왜 비와일드를 안 가져왔냐? 나이 들면 가벼운 사료를 먹는 게 몸에 더 좋아. 언제부터 노령견이냐 아니면 노령견 사료를 언제부터 먹어야 되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노령견 사료를 먹여야 되는 시기는 사실 뭐 나이만 가지고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면은 굉장히 건강한 10살짜리 애가 있고 좀 골골골골골 아픈 5살짜리 애가 있어. 그런 애들도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 젊었을 때부터 아픈 사람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튼튼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픈 애들은 처방식 아니면은 나이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사료를 추천드릴 수도 있는 거고 건강한 애들은 사실 요즘 건강검진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10살, 11살인데도 혈액검사,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상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서 뭐지? 나이 속였나? 이런 애들도 꽤 많거든? 맞아. 진짜 요즘 10살이면은 상당히 청춘이야. 건강관리가 잘 된 10살들은 근육량이 막 이렇게 많고 나보다 많아. 다리가 진짜 손에 안 잡혀요. 다리가 손에 안 잡힐 정도로 근육량이 많고 소화 능력도 당연히 좋고 애기가 팔팔해. 콩팥도 빵빵하고 심장도 청진해 보면은 쾅쾅쾅쾅쾅쾅쾅. 근데 내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내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나한테 너무 많이 물어봐. 변이 굵어지거나 맞아.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애가 활동력이 떨어져. 그냥 산책 갔는데 원래 1시간씩 뛰어다니던 애가 한 30분 가면은 엄마 가자 안아줘. 맞아. 그래. 맞아. 그러면은 좀 늙었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거에 맞춰서 먹을 거를 조절해주지 않으면은 먹을 거는 그대로 먹는데 운동량이 떨어진다? 살이 확 쪄요. 근데 나이 들었는데 살찌면은 관절이고 기관지고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상시 먹던 대로 그대로 먹는데 요즘 들어서 살이 쪄요. 아니면은 살이 빠져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보통 사료를 바꿔야 되는 시점입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수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아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사상충 그거 할 때 보면은 언뜻 얘기를 해주실 거야. 어디까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몬지 멋있다. 역시 이제 이탈리아산 사료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 한 80년 된 걸로 알고 있다. 사용 재료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추천드리던 사료들에 비하면은 육류 함량 40%밖에 안 되고 그 다음 쌀, 오트밀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추천해요? 할 수 있는데 나이 들면 이런 거 먹어야 된다니까? 성분 능용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맨날 보는 영상 보시던 분들은 좀 빈약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니어는 정상이야. 사실은 시니어 치고는 살짝 높은 편이야. 물론 조지방은 낮아요. 조지방은 낮은데 조단백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더 들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이거보다 낮은 걸로 바꾸셔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게 좀 건강한 시니어가 먹는 정도다. 그치. 딱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 그 근육빵빵한 10살짜리 애들. 액티브 시니어용 몬지 사료 추천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니어 사료 추천. 나우 사료 시니어 스몰 브리드 2kg 35,100원. 가격 훌륭하죠. 나우 사료 같은 경우에는 100% 생육으로만 만들고 있는 사료고 나우 사료도 캐나다 사료예요. 이렇게 외국 사료만 추천드리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게. 나도 한국 사료 추천하고 싶어. 나도 국산 좋아해. 근데 왜 이거만 하게 되냐. 나우 사료 등록 성분량 살짝 비실비실하죠? 근데 사실 이게 맞아. 이게 맞다니까. 사실 비실비실한 만큼 여기에 이거를 대체해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면 당뇨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강아지는 사람과는 당뇨가 생기는 기전 자체가 달라요. 타입 2 당뇨, 타입 1 당뇨가 있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타입 1 당뇨 췌장염으로 인해서 췌장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당뇨고 사람은 대부분 타입 2 당뇨, 당류, 단 거, 탄수화물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인슐린에 내성이 생겨서 생기는 당뇨야.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먹었을 때 당뇨 생길 수 있지 않나요는 틀린 말이고 근데 당뇨 환자가 아니라면 탄수화물을 미리미리 조심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췌장염이 생길까봐 지방을 조심해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사용한 원료의 명칭 보면 사실 육류는 별로 안 들어가 있어. 칠면조가 1순위 그리고 다른 육류는 없어. 감자, 완두콩 뒤에 있다. 뼈를 발라낸 연어와 오리 같은 것들이 카놀라유보다 조금 들어있어. 카놀라유가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사실은 카놀라유보다 적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냥 만들려고 넣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육류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뭐 이런 거를 먹어야 되나요? 할 수도 있는데 나이 들면 이런 거 먹는 게 더 속이 편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 사료 추천을 세 번째 어떤 사료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뭉뚱그려서 처방식 사료를
사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처방식? 처방식 로우펫으로 사료. 그러면? 로우펫이 됐든 뭐가 됐든 아이의 몸 상태에 맞춰서 처방식 사료는 기본적으로 수의사가 처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방식이에요.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야. 수의사가 처방해줬다라고 해서 처방식 사료니까 나이가 들고 몸의 장기의 기능이 하나 둘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수의사한테 가서 건강 상담을 받고 그거에 맞춘 처방식 사료 또는 수의사가 추천하는 사료를 먹이셔라 라는 게 저의 시니어 사료 세 번째 추천입니다. 퍼피 사료 3개, 어덜트 사료 3개, 시니어 사료 3개 해가지고 총 9개의 사료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 사료 중에 아닌 거 먹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바꾸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아이가 잘 먹고 있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은 그 사료가 좋은 사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불만이 있어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영상을 봤잖아. 근데 이 사람 이거 추천하네. 한번 먹어볼까 정도의 느낌으로 한번 사료를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퍼피, 어덜트, 시니어 모든 사료가 됐든지 간에 한 번에 사료를 바꾸시면은 아무리 좋은 사료로 바꾸셔도 토하고 설사하고 안 맞을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이것밖에 못 먹어요. 물론 진짜 그런 애도 있어요. 그냥 몸 자체가 좀 기름진 고영양의 음식들을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용가리 통뼈도 원래 먹던 사료에서 다른 사료로 바꿀 때 한 번에 넘어가면은 절대 안 되지. 이제 토하고 설사할 수 있어서 천천히 넘어가셔라. 기존 사료가 한 포대 정도 남아있을 때 새로운 사료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령대별 추천 사료에 대해서 9가지 다뤄봤는데 어린애가 먹어서 좋은 사료, 청춘이 먹어서 좋은 사료, 우리 시니어가 먹어서 좋은 사료가 다 다르고 각각의 이유가 다 있다.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이유를 찾으셔야 돼. 앞으로 다른 사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뭐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야지 그거. 뭐. 좋아요. 안 해. 아니야.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 해주세요. 좋아요 누르고 가세요. 네.